오늘 아침 이거는 첫 번째 뉴스는 좀 제가 긴급하게 해설이 필요할 것 같아서 해설하겠습니다. 중앙일보 사회면 황수연 기자, 이유림 기자의 단독입니다. 이 결국은 민간 병상을 동원하였다. 정부가 한 달 전 2천 명 알고도 손을 놨다는 그런 제목의 기사입니다. 지금 2천 명대를 돌파하면서 물론 이 2천 명을 확진하기 위하여 몇 명을 검사했는가가 사실 더 중요합니다. 그걸 미리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2천 명을 넘긴 것은 숫자상으로 봤을 때는 1년 6개월 만에 초유의 국면이 맞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중환자 병상이 제로인 지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전국의 그 분포를 볼 때. 그러니까 이 중환자 병상 확보에 비상이 걸리자 지난해 했던 거와 마찬가지로 민간 병원에 최대 1.5% 수준의 병상 동원력을 내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그래요. 방역 당국은 이미 한 달 전 이러한 사태를 예측하고 네. 형님 전화 드릴게요. 네. 이런 상황을 예측하고도 그 제대로 대처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지금 위중증 환자가 11일 재난안전대책본부에 의하면 위중증 환자가 400명이 육박했는데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럽니다. 지난 0시 기준 환자가 2,223명이죠. 자, 사망자는 확실히 줄었어요. 그죠? 사망자는 줄었어요. 왜냐하면은 고위험군, 요양병원과 나이가 많은 분들, 기저질환이 있고 나이가 많은 분들에 대한 예방 접종을 하였기 때문에 사망자가 줄은 건 확실합니다. 그것은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반장이 얘기한 것과 마찬가지예요. 지난 3차 유행 때 주간 평균 250명이 사망했다면 현재는 20명대를 유지하고 있다. 사망자 수가. 그것은 확실히 예방접종 효과가 맞습니다. 네, 이 사진은 이제 외국인 교환 학생들과 시민들이 코로나19 검사받기 위해 대기 중에 있는 것이고요. 지난 7일에만 하더라도 첫 1000명대 환자가 나온 날 155명이었는데 이날 387명까지 올랐다. 이게 위중자주죠. 위중증 환자가 매일 늘고 있는 것인데 특히 역대 최고치였던 1월 16일을 넘을 기세다. 1월 6일이죠. 1월 6일에는 411명이었어요. 위중증 환자는 고유량 산소요법이나 인공호흡기, 벤틸레이터죠. 그다음에 에크모, 체외막 산소 공급, 또 투석 치료기인 CRRT 등이 필요한 환자를 말하는데, 그러니까는 우리가 보통 위중증 환자 하게 되면은 기양 위중증이 아니라 이런 그 장비를 쓰지 않으면은 목숨 유지가 어려운 환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가장 심한 경우인 최중증 상태의 에크모 환자가 급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일 기준으로 46명이나 된다는 건데요. 한 달 전에는 19명이었다고 그래요. 7월 11일에는 그러니까 2.5배 수준으로 는 것입니다. 3차 유행이 최정점에 달했던 지난해 12월 25일에 비하면 4배 이상인데요.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학회는 이게 정부 집계보다 훨씬 좀 더 많아서 정부 집계는 46명이라고 그랬는데 실제로는 53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전국에서 에크모 환자가 109명이라고 그래요. 그 중에서 절반이 코로나 중환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한림대 성심병원이 예를 들면은 에크모 장비 11대 중 8대를 코로나 환자에 쓰고 있는데 8명 모두 최근 2 내지 3주 사이에 들어온 환자라는 것입니다. 이 병원 김영수 흉부외과 교수는 흉부외과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때
코로나 전담 병원인 인천의료원, 파주의료원 등에서 에크모를 해야 한다며 급박한 전화가 오는데 이게 시설 역량하고 인력 역량이 이제는 더 받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 확진 판정 후 통상 1 내지 2주 후에 위중증으로 악화되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이렇게 계속 확진자 수가 늘어나면은 위중증 환자가 더 늘어날 것이라는 게 의료계 우려입니다. 그렇다면은 에크모 치료 정부에서는 병상이 여유가 있다고 얘기하지만 도대체 왜 인력과 장비 탓이 있느냐, 왜 에크모를 늘리지 못하느냐 하는 이제 이유를 보면은 정부에서 병상이 여유가 있다고 하는 것은 전국에 총 810개의 병상이 있고 중환자 병상이죠. 이 중에서 37.2%인 300개 정도가 비어 있으니까 충분해 보이죠. 얼핏 보기에는. 그러나 지역별로 뜯어보면 심각한데 대전이나 세종은 당장 입원 가능한 빈자리가 제로랍니다. 제로. 경북에는 겨우 2개, 전남에 5개, 경남에는 7개, 제주에 8, 강원에 9, 충남에 9, 전북에도 9, 한 자릿수라는 거예요. 이런 지역에서 중환자가 나오면 다른 지역으로 급히 이송하는 수밖에 없는데 이게 인력의 문제가 있답니다. 김영수 교수에 의하면 간호사의 경우에 중환자를 돌볼 경력이 5년 이상 되어야 한다. 장비를 산다고 해서 충원한다고 해서 인력이 될 문제가 아니다.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안 된다. 5년 이상 교육된 간호사를 어디서 당장 구하느냐? 당연한 얘기죠. 저도 젊어서는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중환자 관리를 많이 했던 의사이기 때문에 이걸 뻔하게 알죠. 네. 거기 인천의료원도 보세요. 인천의료원도 에크모가 2대나 있었지만은 그거 인력을 구하지 못해서 현재 운영하지 못한다고 그러죠. 조승현 인천의료원장에 의하면 70명의 코로나 환자가 있는데 이 중에서 에크모가 필요한 환자를 이틀에 1명꼴로 대학병원에 보내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결국은 대학병원에 너무나 많이 몰리는 거예요. 대학병원으로만. 근데 에크모는 아무나 다는 거냐? 그게 아니라 여기 보시듯이 사망할 확률이 90% 수준일 때 에크모를 다는 것이다. 여기 홍성진 가톨릭의대 여의도 성모병원 마취통증의학과 교수 이번에 의하면 원래 마취통증학과가 실장을 많이 하죠. 이분이 회장도 하셨는데 이게 상급 종합병원으로 코로나 중환자가 집중되면 다른 병으로 걸린 중환자가 코로나 외에 다른 질환에 걸린 중환자들이 수술 및 치료를 못 받게 된다는 또 이른바 콜레터럴 데미지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최근에는 30대에서 50대의 젊은 중환자가 급증하고 있는 것이 과부하예요. 이제 노인층, 기저질환이 있는 층들은 백이방 접종을 많이 맞아서 이제 중환자가 덜 나오는데 젊은 사람들이 중환자가 아직 백신을 덜 맞아서 중환자가 급증하고 있으니 예를 들면 그게 문제다. 기저질환이 전혀 없던 40대 A씨는 코로나에 확진되어서 생활치료센터 입원했다가 사흘 만에 호흡곤란이 심해져서 사흘 만에 전원됐는데 산소 치료에도 상태가 악화돼 3주 넘게 치료 중이다. 3주 넘게.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중환자가 되면은 오래 가는 거예요. 오래. 그러니까는 지난 3차 유행 때는 주로 70대 내지 80대 기저질환자가 위중증으로 악화되어서 이제 더 이상 오래 치료하지 않았거든요. 연명 의료 중단, do not resuscitate라는 더 이상 난 치료 안 하겠다 하고 동의서 쓰고 치료하지 않고 사망해버렸는데 지금은 젊고 기저질환이 없는 사람들이 위독해지니까 이게 치료 기간이 긴 거예요. 중환자실을 오래 붙잡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중환자실이 오래 있다고요. 그러니까 새로운 중환자들이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환자들이 끝까지 치료하는 거예요. 여기 신미영 서울대병원 소아간호과장에 의하면 물론 당연히 젊은 분들이
젊은 위중증 환자들이 에크모 치료를 받으면 소생할 가능성은 큰데, 그러나 치료 기간이 길어지니까 다른 사람이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는 이게 더 중환자실이 부족해지는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난 1월 달에 중환자 100명과 지금의 이 중환자 100명은 숫자상으로 똑같이 100명이지만은 큰 차이가 있다. 마치 지금은 200명, 300명 중환자가 있는 거와 마찬가지다. 지난 1월의 중환자 비교하여 100명과 비교하여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홍성진 교수가 계속 얘기하는 것은 지금은 젊고 기저질환이 없던 환자들이라 당연히 끝까지 하는 데까지 해봐야 하는 상황이 됐다. 이렇게 되면은 이런 추세로 중환자가 계속 늘게 되면 일반 의료 체제가 마비될 수가 있다. 풍전등화와 같은 상황이다. 베트남도 당연히 이런 거를 참고해서 미리미리 중환자실을 확충해야 되는데, 제가 이게 지금 그 여기 베트남 보건복지부 및 그 관련 병원들 하는 걸 보면은 전혀 그렇고 있지 못하다. 중환자실 확충이 영 시원치 않다. 그것이 제가 아주 가장 걱정인데, 아마도 이것은 의료 인력 부족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사실은. 무슨 뜻이냐? 제대로 훈련이 된 인력을 급하게 급조하기는 어렵다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은 기존에 있는 의료진들이 중환자 의료진들이 탈진하게 됩니다. 탈진. 그러니까 정부가 또다시 병상 확보에 이제 병원을 압박하는 건데요. 소일거 외양간 고치는 거예요. 지난 10일 병원장들을 긴급 소집해서 병상의 최대 1.5% 정도를 코로나 중증 환자 전담 병원 치료 병상으로 확보하라고 요청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행정명령을 조만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동원령이다. 전시와 비슷한 동원령이죠. 근거는 감염병 예방법에 따르면 감염병 예방법입니다. 정부는 감염병 유행 기간 중 의료기관의 시설을 동원할 수 있죠. 네. 지난해에도 사상 처음으로 국립대병원과 상급종합병원의 허가병상의 1% 이상 동원령을 내린 적이 있어요. 지금도 또다시 하려는 것입니다. 네. 다만 하여튼간에 지금 고려 중에 있어요. 명령 후 2주 이내에는 병상 가동을 원칙으로 하는 걸 검토 중이다. 네. 그렇게 되면은 수도권 허가 병상 700병상 1% 하니까 51병상 정도, 또 상급병원, 상급종합국립대병원의 1.5%니까 120병상의 각 병상을 각각 확보하도록 하면은 총 171 병상이 추가하겠다는 것인데요. 이 171 병상도 부족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금방 찰 것이다. 네. 그런데 병원에서는 이 171 병상 추가로 확보하는 것도 힘들겠다, 이렇게 불평이 터져 나오는 이유는 인력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인력이. 공간을 비워줄 수는 있는데, 제공할 수는 있는데 중환자실을 그걸 감당할 인력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부 병원장들이 단체 대화방에서 성토하는 분위기였다고 해요. 지금 김윤 서울대 의료관리학 교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의견은 지금 같은 유행이 주기적으로 나타날 건데 병상 확보 시스템을 제대로 만들어야 한다. 투자가 필요하죠. 자꾸 제대로 투자 안 하고 기존에 있는 그 시설을 가만히 냅뒀다가 갑자기 증발하는 형식으로 하는 거는 더 이상 어렵다,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코로나 환자를 더 많이 보는 병원을 중증 감염병 센터 등으로 지정해서 상응하는 숫자를, 그렇죠. 상응하는 숫자를 별도로 배정해서 충분히 지원해야죠. 그래야지 병원이 거기다가 더 인력을 더 훈련시키고 충원할 거 아닙니까? 돈을 안 주면서 자꾸 이렇게 하니까 기존의 그 의료 인력을 더 늘리지는 못하고 소진시키기만 하는 거죠, 체력적으로. 그러면은 의사도 실수하거든요. 너무 피곤하면은 실수합니다. 간호사들도 힘들어요. 그래서 닥칠 때마다 병상 몇 개 내놔라가 아니라 환자가 늘면 늘어나는 데 맞게 수용 진료할 수 있게 탄력적으로 가야 한다고 김윤 교수가 지적하였다. 네. 이 내용은 베트남의 보건복지부에서도 참고를 분명히 해야 할 그런 상황으로 판단하고, 제가 이거는 긴급한 내용이라서 해서 올렸습니다. 하노이 닥터입니다.